다음은 성일정보고등학교의 전형민 선생님께서 고교 학점제와 연계한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 방안, 특성하고 측면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정보고등학교 교사 전형민입니다. 네, 올 초 작년 말쯤에 제가 과정평가형 우수 사례로다가 강의 발표를 좀 준비해달라 해서 그에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발표에 연수가 취소되는 바람에 있었는데, 요번에 또 발표 의뢰를 받아서 지난번에 이제 우수 사례와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제목에 걸맞게 PPT를 전면 교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 부분은 좀 많이 줄이고요. 방안이나 현재 운영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목차입니다. 기존에 이제 앞에서 많은 발표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3번에 방점을 찍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관리자분이나 저같이 전달자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과정평가형이든 고교학점제든 실제로 운영하는 실무자, 담당 선생님이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 좀 달리 해서요. 제가 2017년, 16년 말 17년 초에 정보처리 산업기사로 우리 학교가 과정평가형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방문하시고 우수학교까지 선정이 됐는데, 올해 중도 포기 과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한 18개에서 19개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컨설팅이라고 하면 너무 좀 과하고요. 도움을 좀 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정작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번과 2번은 앞에 계신 발표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실무자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흔히 보는 동영상인데요. 저는 실무 담당 교사를 한번 사자에 비유해 봤습니다. 사자의 사자성어, 사자가 성났을 때 하는 말을 한번 가지고 주제 삼아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 발표 내용 꼭 적지 않으면 어떤 큰일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현장에는 이런 소리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정평가형을 처음에 우리 학교에 도입할 때, 물론 실무자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셔서 했는데, 그때는 사실 조금 알고 3번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아예 몰랐으면 4번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3년이나 4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쯤이면 한번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 방식대로 3번을 쭉 찍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출제자의 의도로 마지막 번까지 3번일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알고 3번을 찍었기 때문에 이 3번이 정답인가? 아니면 출제자의 어떤 함정인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고 기획하신 분들의 의도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큰 주제는,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공한 파트인 인풋과 프로세스 그리고 아웃풋에 맞춰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올해 이제 2020년에 고교학점제는 연구선도학교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하이파이브 기준입니다. 583개 중에 계획상으로는 거의 100% 511개 교를 연구선도학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선정해서 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적어도 선도나 아니면 시범적으로라도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가 한 번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해보고 전면 시행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학교는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어 있고요. 이건 물리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8가지 기본 모형이 있고요. 기본 모형과 또 학교마다 다른 모양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1번만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세부전공 코스형. 이 과정평가형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구나 할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인풋 단계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풋 단계는 확실하게
넓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고교학점제 이전보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설 자리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느끼게 됐습니다. 내용 보시면 결론부터 피드백으로 말씀드리면 8가지 모형을 다 과정평가형과 연계하지 않고 1번만 생각했다면 저희 담당 선생님 중에 이런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짜여진 코스 세부 전공을 학교에서는 고민 없이 교재 연구도 좀 덜하고 교육과정도 좀 몰라도 이렇게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열심히 몇 년을 거쳐둔 거를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과정평가형 하지 않고 그 훈련 과정 개발 보고서라든가 이수 단계라든가 이런 것만 카피해서 갖고 오고 과정평가 연계 안 하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세부 전공 코스형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1번에 매몰되지 말고 후학습 지원형이라든가 탁과목 학과 융합형 부전공 이수형까지 과정평가형과 매칭을 해야 되고요. 일례로 7번의 지역사회 연계형. 저는 이제 사실은 과정평가형도 하겠지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과 7번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 연계형, 즉 인근 학교 산업체와 연계해서 하면 7번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연계하고 1번은 과정평가형 자격과 연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또한 OJT, 즉 산업체에서 배운 부분의 특정 부분 20%, 25%가 아니라 그보다 확대된 방안으로 과정평가형과 연계해야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과정평가형이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학교가 블렌디드 학습형이라 해서 원격과 오프라인 온라인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이 있어서 온라인 수업 꼭 대면 수업만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1순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온라인이나 원격 수업 같은 경우 혹은 7번에서 설명했던 지역사회에서 학습장에서 습득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걸 어떻게 학점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거를 학점으로 이수로 인정해주면 과정평가형이 안착할 수 있는가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1번의 그 코스형 가지고는 과정평가형이 오히려 이용만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할 때 변형될 수 있다, 왜곡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학교 소개를 좀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을 때 사실 이제 발표 주제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선도니까 특별한 시행착오나 피드백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없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공업 계열과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또 다른 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 정보 계열입니다. 상업 정보 계열은 그리고 또 가사 계열까지 부사관과 뷰티 같은 가사 계열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테스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유형을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뷰티와 부사관 그리고 상업 계열과 컴퓨터 계열, IT 계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2018년 미용사 피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서는 각종 대회에서 지금 과정평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과는 2018년 3월경에 정보처리 회계운용사 3급이 조금 의무검정 사실은 이제 회계과 쪽은 의무검정 제도도 없지만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딸 수 있는데 이걸 꼭 400시간이나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느냐 이래서 안 들어오다가 2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해고 현재 3학년입니다. 2학년 3학년 운영되고 있고 2019년 3월에 다시 이제 그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잘 해오다가 올해 2학년 학생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과협의회에서 아까도 이제 교과협의회 중요성 계속 나왔는데 교과협의회에서 들어가지 말자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리고 추가 모집에 제가 또 이제 학교에 가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잣대로 설명을 드려서 반강제적으로 추가 모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반 만에 다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사실 산학일체도제학교 연계로 다 17년부터 했어요. 약 93%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 91, 93 이런 식으로 해서 90% 정도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2019년 3월에는 학과 전체가 산학일체도제학교가 아니라 학과 전체가 운영을 해서 올해 첫 이제 외부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수 사례였다면 PR을 좀 더 많이 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알릴 것만 알리고 내부적으로 숨길 것들을 많이 숨기지 않았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요. 이번에는 PR은 좀 패스하고 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흥망성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사자성어로 계속 라임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름. 네. 그래서 근데 이 흥망성쇠의 흥은 사실 실무자들의 아까도 말씀드린 사자성어처럼 실무자들의 쓴소리를 기반으로 실제로 운영해본 실무자들의 쓴소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 총 3분의 선생님과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사자성어였습니다. 상당히 불만도 많았고 개선사항도 많이 요구를 했고 왜 중도 포기를 할 수 없었냐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와 같이 같은 부서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산학일체도제학교서부터 해가지고 외부평가도 상당히 높은 90% 이상의 합격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선생님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평가였습니다. 평가 부분이 모든 이제 과정평가형 부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평가 부분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부평가가 높은 학생이 외부평가가 적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내부평가를 열심히 한 평가자분들은 의심을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내부 평가가 아예 점수가 안 나오면 외부 평가지 종료 단계까지 그 학생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제 외부 평가를 아무리 잘 봐도 총점에서 평균에서 80이 넘지 않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 단계까지 갈 수 없는 부분. 저희들이 이제 기말고사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2차 지필평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중에 하나는 수능 이후에 일반고 같은 경우 수능 이후에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몇 월 달까지 유지하느냐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내부 평가의 비중이 이처럼 높다 하면 사실 내부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공정한 평가를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외부 평가까지 종료 단계까지 그 학생들을 방관자 입장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학생들도 쫓아오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가 부분이 도제학교 한반일 때는 그나마 약간 우수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학과 전체로 퍼졌을 때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옵니다. 그러면 장점은 도대체 뭐냐? 오로지 산업기사라는 장점 하나이고요. 근데 이 산업기사라는 장점도 저희가 이제 도제학교니까 피테크를 합니다. 대학에 가도 산업기사를 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에 딸 수 없는 산업기사가 대학교 단계에서 정말 대학교 단계에서만 딸 수 있는 산업기사를 고등학교 단계까지 끌고 내려와서 너무나 좋지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제로섬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많이 따놓으면 대학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자격 체계도라든가 이런 위계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재검토를 해야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도 과정평가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만 하지 말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대안을 또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평가는 꾸준히 나오는 얘기니까 패스페일로 하고 외부평가 60점을 검정형 합격점이 60점으로 이제 만들자. 지금 80점으로 이제 평균 돼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사실 면접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면접이 정량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성적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마지막 희망을 줄 수도 있는 하나의 꼭지점이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꼭 과정평가형한테 좋은가? 이런 부분은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기 부분이 약합니다. 필기 부분이 오래 지속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필기 부분이 약한데 이 부분을 사실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전공 면접이 없어진 게 꼭 좋은가라는 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아이디어는 저도 정보처리 기사를 갖고 있지만 정보처리 기사 검정형보다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훨씬 더 과정평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수준이. 그건 이제 실제로 따보신 분들 이건 작업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데요. 그런데도 산업 현장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이름을 좀 바꿔서 좀 산업현장 알 수 있는 걸 하자. 근데 저는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그렇게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몇십 년간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타이틀은 오로지 과정평가형 자격에만 주어지고 검정형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 근로자도 있을 테고 이런 과정이 600시간까지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어찌됐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따는데 이런 검정형 자격증은 다른 이름을 붙여서 차라리 거기에 검정형 정보처리 산업기사라고 생소한 이름 타이틀로 구분을 하면 산업체에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과정평가형 자격이구나, 이꼬르구나,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래서 인식의 단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중도 포기를 한 전산회계 운용사 2급입니다. 뭐 첫마디가 메리트가 없다 이 부분이었고요. 긴 교육과정 훈련 기준 시간 앞에 발표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 과목 같은 거 연계하면 어느 정도 조금 가만히 될 수 있을 부분도 있고 상쇄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목은 뭐 당연히 연계하면 조금 더 훈련 기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형 자격증에 비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어렵고요. 산업기사도 전산회계 운용사 2급도 검정형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능력 단위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어려워졌다. 뭐 세무 관련 저는 이쪽 분야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세무 과목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합격률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은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은 다 같은 그냥 2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 상업 계열은 이제 IT 계열하고 공업 계열이나 마이스터하고 달리 상업 계열은 아웃풋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체계도에서 아웃풋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HRD 출력문이라든가 과정평가형 자격이라고 명시하면 사실 검정형 자격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할 테니 HRD 출력물을 내게끔 제출하게끔 서류 전형 같은 게 돼서 그래서 그게 가능한 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공단 공사 유관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채용에 이 과정평가형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보다 입구 쪽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풋을 생각했을 때 한국사 교육 같은 거는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수능에 과목을 넣는 삽입하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전제가 과정평가형 자격이 실무형 자격증이고 검정형보다 우수한 자격증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어느 정도는 인지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지 아웃풋 그 결과물은 검정형보다는 좋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한번 대안도 말씀 나왔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기준 시간인데요. 기준 시간이 이렇다 하면 뭐 아까 그 지금 노숙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접목하는 것도 좋고요. 어차피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간다 그러면 보통 4개의 상업계열은 자격증을 딴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가면 내부평가는 유사 자격증들을 다 묶어서 볼 수 있게끔 어차피 그 능력단을 이수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능력단위별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이나 전산회계나 기업회계나 회계관리나 FAT나 TAT 같은 경우는 내부평가 능력단위가 유사한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평가를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평가를 한 번 보고 4개 자격증을 다 따게 하자까지는 무리입니다. 그러면 내부평가는 다 능력단위 이수한 걸 치고 외부평가는 4번을 보는 한이 있어도 4번의 외부평가를 주어짐으로써 이력서에 얘가 학생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피력할 수 있게끔 해서 내부평가는 한 번, 외부평가는 자격증 수만큼 보게 해서 하는 부분 방안도 한번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뭐 결과물도 좋고 오랜 과정 하고 있던 미용 쪽인데요. 그분은 이제 밀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하셨고요. 질문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사실은 미용이 첫해 우리 학교에 미용에 관련된 교사가 없을 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이 첫해 들어다 보니까 저희는 검정형으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기획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검정형으로는 기존처럼 헤어 일반을 하고
과정평가형으로 피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무자 미용 전담 선생님, 미용 교사 선생님이 오셔서는 지금 그게 인력 양성 유형이나 산업체 요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좀 변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3학년이 지금 피부 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샵이나 일단 산업 현장에서는 일반이나 헤어 일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일이나 메이크업이나 피부 같은 경우도 자격증 가져야 되지만 이게 이제 그 자격증이 없으면 그쪽 일을 종사할 수 없습니다. 즉 소비자의 몸을 터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피부로 졸업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 그냥 유사 직종 같은데 엄연히 다른 영역인데 샵에 일반 헤어로 취직을 했을 때 이 과정평가형이 또 퍼지지 않는 경우는 예산이나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가 들어갑니다. 성과평가가 들어갈 때 성과평가에 유사 직종을 인정해 주면 이제 그 문구가 아직 좀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쪽으로 가면 피부로 과정평가를 했지만 성과평가는 100%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굳이 학생의 적성은 피부인데 미용으로 취업시키거나 미용인데 피부로 미용 헤어인데 피부로 취업시키거나 이렇게 진로를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진로 변경이 없어도 성과평가까지 실무자들은 성과평가가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줄 수 있냐고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번 질문 드렸고요. 감안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이제 성과평가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외부 평가도 고민이지만 외부 평가 이후의 성과평가,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도움 및 학교의 산업 현장의 인력 파악 유형이 먼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당 교사가 안 계실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하셔라도 피부냐, 그래서 미용이냐, 미용 일반이냐, 헤어냐, 네일이냐, 네일 아트냐, 아니면은 메이크업이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뭐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시간은 이제 400시간으로 감축이 됐다고 합니다. 산업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검정형의 경우는 2개, 좀 우수한 학교는 4개까지 헤어, 일반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그리고 피부 이렇게 4개까지도 취득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인데 과정평가형은 400시간임에도 하고 약간은 하나 내지 2개 정도에서 머무르는 검정형 하나, 과정형 하나, 과정평가형 하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과로 뷰티를 들어온 학생이 고교 학점제로 뷰티 과정을 듣는 학생보다 불리하다는 학생들의 생각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중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뷰티과가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은 과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와서 다른 과로 와서 고교 학점제를 이용해서 뷰티 과정을 들어간 학생이 2019 K-뷰티킹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금상이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 뷰티과 학생도 뷰티 디자인과 학생도 금상을 다른 분야에서 탔는데요. 저희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학생들의 진로 부분에 중학교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진로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물론 소수지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면 정말 학과로 들어오지 않고 고교 학점제를 이용해서 과정평가형을 하지 않고 그 학점만 이수해서 의무검정으로 시험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나 2개가 아니라 4개까지도 적성에 맞는 학생, 금상을 탈 정도의 학생이면 오히려 과정평가형 자격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를 이용한 과정으로 그냥 자격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수했을 경우가 유리하다는 학생들의 생각이 퍼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공업이나 마이스터고가 아니라 정보나 상업계열 고등학교, 가사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빨간 글씨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부 전공 코스형으로 전환 및 쏠림 현상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학과에서 하던 과정평가형도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요청사항은요. 예산 편성 항목이 좀 유연화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점제 도입고 예상되는 시간 강사라든가 계약직 교원과 방과후에 대한 예산 편성 항목을 좀 유연화해서 실제적으로 뭐 연구수당 같은 경우도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부분이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달라고 제가 한 번 더 놨습니다. 이렇게 뷰티 학과 과정평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뭐 피부라든가 헤어에서 상당히 많은 상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이 과정 K뷰티 종합 대회에서 금상은 고교 학점제를 이용한 과정평가용 과정을 이용하지 않고 고교 학점제를 이용한 뷰티 과정 학생이 금상을 탄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현재 4개의 자격증을 취득 예정입니다. 3개까지는 땄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정평가용 학생은 2개 정도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은 이렇게 2과정 다 학생들이 너무 자기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지원책이나 이런 개선 방안을 보면 입구 쪽에 인풋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정 인력 지원,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행정 전담자하고 얘기했지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저희 두 분의 선생님이 두 분의 그 행정 전담자분이 와 계신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이 연수를 듣고 있을 겁니다. 뭐 많은 것을 좀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듣고 있을 텐데요.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본인들한테도 훨씬 더 부담입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입구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60% 세일하겠다, 70% 세일하겠다.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에서 또 80% 세일하겠다, 90% 세일하겠다. 근데 결과를 봤더니 가운데 가게로만 소비자들이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가게에는 어떤 캐치플레이를 걸었을까요? 입구라고 간판을 바꿨습니다. 옆에 2개 가게가 계속 인풋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퍼센트 세일에 포커스를 맞출 때 그래 다 좋아.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소비자가 생각할 때 간판에 그냥 입구 2글자만 하면 옆에서 홍보 다 해주고 그런데 결국 가운데에 있는 옷가게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요. 저는 포커스를 인풋이나 프로세싱도 중요하지만 아웃풋 부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교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과정평가형자에게 불리한 터전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정고등학교 전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